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네, 토요일입니다. 문재인 심판에 그날까지는 네. 가야 되는 거죠. 가열찬 투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독, 엄지척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어제 그랬잖아요. 그 외부자들, 이 순정 외부자 방송이다. 네, 네. 안녕한가 전역이 안전 빵빵입니다. 빵빵입니다. 네. 네. 자, 10월 30일 날 정모 있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내년 총선 전략 함께 짰으면 합니다. 네. 네.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어저께 이제 이낙연 빈손으로 왔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을 이제 지위를 상실했다. 뭐, 네. 자기네들 말로는 개도국 지위 또는 대우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홍남기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1%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지표도 없고요.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왜 뭐가 구멍이 뚫리면 여기서도 물 터지고 저기서도 물 터지고 바로 그게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낙연이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대일 뭐 무역 문제라든가 뭐 수출 규제 이거는 계속 오래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저성장이 정말 과도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 성장세가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때가 70년대 초반에 네. 석유 파동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른바 외환위기 때,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른바 미국서 네. 리먼 브러더스 사건 네. 이후에 이제 한국의 그 파동 이후 이 세 번째가 가장 그때 2% 이하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제 특히 올해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정말 미중의 상태에 계속 빠져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이 경제를 살 생각이 없어요. 하는 짓이 지금 보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정상적이다.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2%에서 1%의 저성장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더 기가 막힌 게 뭐 다른 나라도 뭐 선진국에서 이렇게 스텝이 꼬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2% 저성장 시대도요. 뭐 7%라든가 5% 성장을 하다가 그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처럼요. 완전히 밑바닥을 기기 시작한 거는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대한민국 경제인 겁니다. 와, 근데 저는 이 이낙연 그 총리가요,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일단 가장 큰 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물론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위 기업인들은 이 정부 하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도 해외를 갑니다. 그래서 참 우리 경제에는 정말 불행한 이야기지만은 올해 그리고 지난해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역으로 뭡니까? 그 돈이 국내에 투자를 했다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세금도 거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왜? 한국에서 못해 먹겠으니까. 그 못해 먹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건 이 정부 탓에 이 불확실한 정책을 쓰고 정말 반기업적인 정서몰이를 하고 또 그런 규제를 만드는 정부에서는 기업을 못해 먹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없습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죽을 쓰고 있고 그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경제라는 건 사실 계획과 치밀한 일종의 수치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제인데 그런 점에서 수치가 상실된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요. 그저께 군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군산 경제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기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게 언제는 또 현대에 가가지고 수소차를 날리듯이 또 이제는 또 전기차를 하는데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도 모르고 우리 한국 경제가 그러면은 수소차로 가야 되는지 전기차로 가야 되는지 난 다 대답이 뻔한 건데 수소차를 가겠다고 난리듯이
치더니 또 군산에 가서는 전기차로. 이것이 바로 문재인 경제. 정말 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나쁜 얘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개판 경제의 현주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 투자를 하려면은 규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니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검찰국장 불러가지고 속된 말로 까지 말고 규제 담당 부서의 경제부처 국장들 차관 불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도 않고 무슨 검찰 하고 있으니까 북한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 이야기했지만요. 현대차가 최근에 새로운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념의 그 차 생산을 위해서 네. 한 3조 8천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의 99%가 해외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있지를 않습니다. 현대차 왜 여기서 투자를 합니까? 무서운 민노총 때문에 시달리면서 왜 합니까? 민노총 꽉 잡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시켜주면은 기업들 투자해요. 그러진 않으면서 경제는 잘 된다 걱정 마라 민노총에 끌려가면서 이건 아닌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한다, 스스로 포기한다, 홍남기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원인은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해갖고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라, 중국을 내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미국의 심기를 이렇게 살피겠다고 하면서 지절로, 정말 개도국 포기를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그 배후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결국 농민단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바닥으로,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농민단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여 일어나라. 모든 것은 미국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고 말았다. 마치 조국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방위 분담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국 수에서 문재인 수로 가는 것과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정말 사악해도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는가. 경제까지도 이렇게 말아먹은 문재인의 그 심판, 여러분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삼류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30일 6시 정모 많이 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호소 드리는 것은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독, 엄지척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